네, 노컷카톡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총선이 뭐 불과 엿새 앞으로 남았고 이제 뭐 그 여론조사 결과도 공포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 총선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는데 이 마지막에 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말을 어떻게 정제해서 잘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인터넷 데는 어떻게 강한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이거 총선판에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막말 사태가 지금 두 차례나 지금 빚어져 가지고 민주당에서도 막말이 있긴 있었죠. 그렇죠. 예. 말 실수로 인해서 총선판이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김 기자가 먼저 말씀을 해보시죠. 그 차명진 저 후보가 부천병에 출마를 했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전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한나라당 출입 기자를 할 때 이회창 총재 그 당시에 이제 보좌역이었어요. 그때도 기자들 또 당직자들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현장에 없으면 뒤에다 대고 험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참 성격 시원하다, 화통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항상 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정도를 지켰어야 되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그 좀 정도를 좀 넘어선 수준이죠. 정도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김종인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오늘이 네. 이제 4월 9일 아니겠습니까? 6일 남겨뒀는데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막말을 다시 저희가 여기서 다시 옮기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과연 이게 이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마 이 부천과 인천과 경기 이쪽 서남부 쪽에는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바로 미래통합당이 어제 밤 9시쯤에 황교안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적절성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정식 사과를 하고 제명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선거 판세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분보다 좀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서운한데 왜냐하면 판세에 영향을 어이없어. 미치는데 어떻게 미치느냐? 전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데 물론 차명진 후보와 그 김대호 후보의 막말은 그 미래통합당한테 굉장히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통합당 쪽에 굉장히 불리하다, 보수 쪽에 불리하다고 작용이 되면 항상 정치라는 것은 반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보수 지지자들한테 위기감을 느껴서 결집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영향도 함께 봐야 된다는 90 그런 복합적이고 92년도에 고차원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92년도에 김기춘 당시 전 법무장관이 부산에 처음 복국식 그렇죠. 사건이 바로 그런 네. 현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영향을 미치되 전국적인 선거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라 보는 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오늘 세게 기자회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저는 그 막말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보다 그 막말 파동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있는 고도의 정치 방정식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급하게 불을 끄고 나갔잖아요. 오늘 아침에 바로 그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그 판을 내다본 김종인 위원장의 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김종인 그 위원장이 그 제명을 바로 얘기하니까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신중론을 얘기했고 또 이진복 선대본부장은 사실상 제동을 딱 걸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신중해야 될 말이다. 독선적인 결정 아니냐. 당의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신중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이건 뭐냐면 김종인 대표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황교안 대표 이후에 당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강하게 그림을 잡고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건 우리 김규환 지금 기자가 분석을 정확했는데 처음으로 인정하시네. 지금 처음으로 인정한다고요? 네. 인정한 게 많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황교안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들 사이에서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기든 지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그렇죠.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종인 선대위원장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여당의 을 견제하기 어렵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래통합당 선거가 이기든 지든 결과가 나오면 이기면 김종인 위원장의 공이 더
더 큰 거고 네. 그렇다고 볼 때 지도체제 개편 논의가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그렇죠. 있는데 이건 네, 우리 노컷 카톡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말 실수가 판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 문제는 뭐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뭐 네. 우리가 뭐 왈가왈부 오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네. 엿새가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여론조사까지 이제 공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각 당 전략 그리고 엿새 남은 판세 어떻게 분석합니까? 우리 저 김 기자. 양당이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냐면 지역구가 253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은 140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합니다. 또 그리고 민주당의 전략적으로 약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경합으로서 올라오는 후보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 불경 지역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당초 예상보다 지역 구석을 더 얻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나름의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건 민주당의 바람이다. 결론은 네. 선거는 네. 투표함을 개표해봐야 알 수 있다. 그거는 다 그거 다 알고. 저번 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당은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민주당이 차지할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4월 15일 이후에 선거 다음 날 개표가 나온다서 제 말이 틀리면 제가 방송 이제 그만해야 되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변수는 60대 이상의 투표율이라고 봐요. 60대가 뭐냐면 가장 많아요. 이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오면 미래통합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천석 안팎으로 당락이 갈린다고 보면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희망대로 지역구에서 140석 안팎을 먹는다라고 물론 여론조사상에는 전망할 수 있겠지만 어느 세대가 투표율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속단은 이르다. 결론. 네. 저는 투표율도 중요하고 세대별 성향도 중요한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심상치 않은 최근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4월에만 들어서도 지방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특히 영남, 특히 PK 지역에서 맞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네. 선전을 하면서 접전을 지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날 구미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날인가는 제주도를 참석하셨죠. 제주 4.3 추념식. 그리고 5일 날은 강릉 산불 현장을 가셨고 7일 날인가 1357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습니다. 만약에 총선 임박한 상황에서 PK 지역에 방문이라도 하신다면 이거는 어떤 국정의 정상적인 수행이라 하더라도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주목할 볼 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신감을 많이 좀 회복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 배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건 맞죠. 그리고 김교환 우리 기자가 지금 분석한 것처럼 이건 간접적인 선거운동의 다름 아니다라는 이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은 6일 동안에 또다시 어느 지역을 간다. 네. 그러면 그 지역 선거에 맞습니다. 영향은 분명히 네. 있을 것이다. 긴급재난기금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긴 한데 엿새 남았습니다. 이 총선이 정말 격전지도 많고 아직 결정 부동층도 많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아주 예리한 분석 감사하고 총선 여러분들 절대 투표장 가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컷 카톡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